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2부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주말 사이 FOMC에 대한 매파적인 경계감이 좀 짙어지면서 우리 시장은 또 그 경계감을 고스란히 아는 채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또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이 문을 닫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한산한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강했던 제조업종, 화학, 그리고 반도체 업종 위주로 차익 매물이 실현되면서 시장의 파란불이 좀 불가피했지만 그 안에서도 튈 수 있는 업종들, 종목들은 또 순환 매장 가져가면서 강한 탄력을 자랑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안에서 빼놓을 수 없었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여기에서 이 강세가 좀 연이틀 눈에 띄었는데 재건 관련주의 슈팅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는 또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5월 말부터 강한 흐름이 재차 연출이 됐는데 이 테마의 흐름이 또 워낙 좋다 보니까 오늘은 삼부토건 필두로 상한가 도달한 종목 속출했고 여기에 건축, 모듈러 주택, 통신망, 철도 같은 이렇게 재건 테마 안에서도 워낙 다양한 테마들이 계속해서 좀 강세 움직임 보였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독일이나 폴란드, 일본 같은 이런 다른 나라들과의 컨소시엄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 전망은 더 밝아졌는데 이와 함께 이런 이슈들 계속 지켜보면서 나는 또 어떤 포지션 가져가야 될까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 또 저희와 함께 그 전략적인 부분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지수 흔들림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장 쉬어가는 흐름이 건강한 조정이다. 이런 평가가 좀 우세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시선 역시나 건강한 조정에 머물러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희 주식오락관 2부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볼 텐데요. 미다스 전문가님은 어떻게 또 시장을 평가하고 계실지 함께 현황 분석해 보면서 워낙 또 지금 시장의 현황 흐름을 잘 분석해 주실 분이고 또 그 안에서도 어떤 전략을 챙겨가야만 수익 실현만 쏙쏙 해낼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지금 생방송부터 또 장중 전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 안에서 함께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나는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은 익숙한 메신저 노란톡 어플 켜시고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 전략, 또 종목들은 뭐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 공략해 주신 수익률인데요. 자, 오늘 정말 수익률 파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수익 실현해 주신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제이시언 시스템 3% 넘는 탄력이고요.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오늘 방산, 우주항공 정말 강했는데 그쪽에서도 많은 종목들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10%, 6%, 또 역시나 5% 넘는 수익도 실현해 주셨고 LG 디스플레이는 6% 넘게, 또 삼성중공업은 10% 육박하는 수익으로 오늘 정말 이렇게나 많은 수익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께 또 두둑하게 또 수익률 지갑을 챙겨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또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할 특징 섹터와 또 필살기 종목은 뭐가 있을까? 오늘 방송에서 함께 또 챙겨봐야 될 부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필살기 종목 언제 또 사고 팔아야 될까? 기가 막힌 타이밍도 챙겨가셔야 될 텐데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방금 보셨던 이 수익률 담아가실 수 있도록 매수매도 타점 전략 정확하게 챙겨주실 거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통해서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또 바로미터가 되어드릴 시장 이야기 저희가 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또 귀 쫑긋 세워주시고 눈 반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항상 방송 시작할 때 여유 있게 하자를 목표로 잡고 오늘도 최대한 짧고 시간 아껴서 부족하지 않게 퍼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의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또 한번 싹 훑고 가야겠죠. 일주일간 이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지, 또 향후에 특히 이번 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살짝 훑고 가봅시다. 종목들 얘기하면서 어차피 시황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요거는 깔고 가야겠죠. 자, 봅시다. 저번 주에 엄청 큰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뭐 FOMC도 있었고, 우리 저번 주에 제가 뭐 FOMC 하루 전날에 CPI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엔 또 뭐 있었어? 만기일. 주식하는 사람이, 주식만 하는 사람들이 만기일이 뭐예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만기일은 보통 파생상품 만기일을 뜻해요. 증권시장은 이게 다 주식시장이 아니죠. 레버리지 상품도 있고, 선물도 있고, 뭐 옵션도 있고,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파생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들은 주식하고는 다르게 갖고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주식은 우리가 10년 갖고 있어도 우리 딸들을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죠. 뭐 증여세도 뭐든 내야 되지만 어쨌든. 근데 특정 파생 상품은 만기일이라는 게 존재해서 특히나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기일 즈음에서 증시가 변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기일의 지수 하락과 상승은 그닥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자, 어찌됐든 이런 만기일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번 주 내내 사실 조금 어려웠던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번 주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우리 이제 헷갈릴 거 없어. 헷갈릴 거 없고 이제 큰 이벤트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뭐 커다란 무언가 막 경계감을 가질 만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7월 FOMC가 있긴 하지만 자, 그럼으로써 요 끝난 거 얘기 안 해도 되죠? 우리 제가 노란 톡방에서 항상 이제 브리핑을 시황 브리핑 해드리니까 우리 연구원님이 자, FOMC가 끝났어. 우린 이것만 기억하면 돼. 파월 의장은 딱 하나 얘기했어요. 자, 정해진 것은 없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앵커님 이게 무슨 뜻일까?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한마디예요. 요걸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뭔가 금리 인상 이제는 그만하겠다 이런 기조를 뭔가 밝혔다. 사실 밝히지도 않았죠. 우리는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랬는데 정해진 거 없어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굉장히 어렵죠. 겁나 애매하게 얘기해놨어. 네. 이거 뭐야? 금리 인상 하겠다라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죠? 자, 이 말을 가지고 증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자, 지금 미증시는 폭주 기간차예요. 폭주 중이에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저번 주에 조금 조정이 계속 왔었어요. 저번 주 한 주 내내.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수만 보면은 약간 이제 조정이 끝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도 폭주 중이에요. 지금 미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지금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저번 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지수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말이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이 끝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긴장감은 놓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큰 어떤 이벤트는 이제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나게 폭주할 날밖에 남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일방적인 상승과 일방적인 하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쉬었다 가는 거 충분히 쉬었다 갈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지금 코스피 지수 얼마예요? 2609포인트에서 마감했어요. 2500포인트까지 내려와도 큰 상관없습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요즘 장세가 조금 희한할 거예요. 뭐냐면 지수가 하락하거나 지수가 상방으로 가거나 하락을 하는 거랑 다르게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요즘 많이 움직여요. 시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시장이 보통 안 좋을 때는 테마성 종목들만 미친 듯이 뛰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총 높은 종목들이 조금 시장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거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올해가 가장 주식이 쌀 때라고. 올해가 마지노선이에요. 물론 여름 휴가는 있지만 자 오늘은 이제 시황을 짧게 하고 우리 계속 어차피 종목 얘기하면서 제가 시황 얘기는 툭툭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가 시황을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앵커님 잠깐 만나고 올까요? 네,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시황 좀 간략하게 봐주셨는데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발언한 파월 의장의 이 발언에 시장이 조정을 거쳐가는 건 건강한 조정이 맞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건강한 조정에 오히려 여러분은 기회를 잡아갈 수 있으니까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전략 이제 저희와 함께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 전략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을 잡아가셔야 하는데 지금 바로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특징 섹터부터 필살기 종목까지 하나씩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이 첫 번째로 가져와 주신 게 항공산업인데 전문가님은 항공 쪽을 좀 강하게 봐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맞아요. 리오프닝이 강하지 않을 때?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은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섹터기는 하죠. 테마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도 항공산업 요거는 어떤 메리트를 보고 가져와 주신 걸지. 자 이제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 뭐 남았나요? 대한항공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죠. 그럼 항공 뜨면 뭐가 가겠어요? 항공 떼면? 항공 이슈가 뜨거나 응. 시장에서 항공에 딱 주목을 받을 때 저가? 갈 애가 저까지. 저가도 있지만 LCC. 대형은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대한항공이요? 그렇죠. 대형 항공사는 이 친구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하나 그렇죠. 가죠. 그러면 항공 수요에 몰릴 수 있는 투자자들은 이만할 텐데 네. 종목이 지금은 큰 종목은 사실 하나밖에 하나.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LCC 국내 저가 항공사나 이 이제 투자 수요가 또 다른 곳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죠. 네. 게다가 우리가 2년 동안 지금 항공이 겁나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 눌려 있는 만큼 펜트업 효과가 이제 확 나올 시점이 아직도 안 나왔다. 라는 아직도 안 거죠. 나왔다. 아직도 안 나왔죠. 그래서 제가 대형 항공사랑 저가 항공사의 조금 차이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뭔가 나올만 하면 또 뭔가 악재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뭔가 다시 이렇게 뭔가 위축될 만한 소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나와버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중국의 경제 회복이 안 따라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중국이 리오프닝을 굉장히 늦게 한 이유가 이제 뭐 경제적인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를 좀 봉쇄 정책을 길게 했죠. 네. 그래서 중국이 사실 그거를 이제 딱 열면서 같이 소비주랑 이 항공 쪽이랑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타이밍 놓친 겁니다. 타이밍 놓쳤다고 해서 이제 안 가요? 아니죠. 가죠. 제가 굳이 이 시점에 항공을 갖고 왔던 이유는 그 기회를 포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볼까요? 네. 자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진짜 길게 얘기했어요. 작년부터도 잊을만 하면 제가 항공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짜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항공 하나밖에 대형 항공사는 이제 남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항공산업을 갖고 왔는지 말씀드릴게요. 결국엔 리오프닝의 실질적인 효과는 올해일까요? 내년일까요? 자,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 피크는 내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피크는 내년까지. 왜? 자, 리오프닝 언제 나왔죠? 작년쯤부터 나왔어요.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 이제 중국이나 이제 해외 여행객이 이제 다시 들끓기 시작하는 거는 올해부터 이제 지금은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성적표를 공개를 언제 해요? 올해 성적표 언제 공개해? 내년. 그리고 올해 지금 벌써부터 막
그래프랑 표랑 기사에 엄청 많이 떠요. 이용객이 지금 다달이 4월에도 코로나 이후로 뭐 최고치 달성, 5월에도 코로나 이후로 최대치 달성. 지금 매달 그런 기사들과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기대감이 이제 서서히 반영이 될 것이고 분기별 실적이 나올 때마다 항공주들은 튀튀 튀어주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지금 6월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자, 1년을 바라봅시다. 1년. 자, 우리가 크게 미주, 구주를 하나로 묶을게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을 하나로 묶고 자, 또 동남아 이쪽을 하나로 묶을게요. 자, 1년 4계절 중에 동남아 여행을 가는 수요가 언제가 가장 많을까요? 퀴즈. 앵커님 언제가 많을까요? 여름 휴가 때 아닐까요? 여름 시즌? 휴가. 동남아를 더운데? 겨울에 추울 때? 그렇죠. 어.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이면 여름이에요. 이미 동남아 노선은 계절적 비수기에 들어갔어요. 어. 그러니까 이 1년치를 봤을 때 또는 2, 3년어치를 봤을 때 동남아 노선의 여행이 가장 많은 때는 추울 때예요. 추울 때 12월부터 1월, 2월, 뭐 3월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여름 휴가, 특히 3분기는 우리가 항상 여름 휴가와 추석이 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여름 휴가와 추석 같은 경우는 연휴가 길죠. 그럴 때 미주, 구주, 미국과 유럽 쪽으로 여행이 수요가 많이 쏠려요. 자, 이거를 제가 왜 동남아부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저가 항공사 LCC가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균적으로 동남아 짧은 데를 많이 갔어. 그죠? 그죠? 근데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랑 합하면서 이게 독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정부 측에서 제가 지금 다 어려운 말 다 빼고 쉽게 얘기할게요. 정부 측에서 야 너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너네가 노선을 다 독점할 수는 없어. LCC한테 나눠줘. 해가지고 이 짧은 구간만 다니던 저가 항공사 애들이 미국이랑 유럽까지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눠주는 거죠. 먹이를. 밥그릇을 잘게 쪼개서 나눠주는 겁니다. 다른 저가 항공사를 크라고. 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마음대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던 노선을 마음대로 주면 그게 공산국가지. 지금 자본국가죠. 우리나라는 자본국가이기 때문에 제한을 뒀어. 언제까지? 10년까지. 이거 오늘 새로 나온 이슈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거 합병 이슈 짧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저가 항공사들이 길게 취항을 할 수 있는 장기 노선을 획득을 했고요. 또한 그에 맞춰서 대형 항공기까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저가 항공사가 지금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물론 대한항공이 쭈그러들겠어요? 아니지. 일단은 저가 항공사도 같이 클 수 있게끔 키 높이를 맞출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렸죠. 3분기에는 미국하고 유럽인 장기 노선이 지금 수요가 늘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1, 2분기까지는 말씀드렸던 더운 나라들, 동남아 국가의 수요가 빵빵했다. 자, 2분기예요. 1분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는 다 나왔고 2분기 실적 발표 이제 나올 때 저가 항공사들이 성적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죠. 자, 봅시다. 이건 이제 국제선 여객 추이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 그냥 우리 어려운 말 다 빼고 요 그래프 뭔가 높이 삐쭉삐쭉하네. 많이 늘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차트 안 보고 수급만 볼게요. 이거 제주항공이에요. 기관들 이걸로 해야겠다. 안 보이죠? 잘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기관들이 최근 유입을 봐야 돼요. 최근 유입. 이따 차트는 제가 봐드릴게요. 그리고 대한항공이에요. 최근 요거 봐요. 기관들이 지금 뭐 먹을 게 있다고 이렇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들어올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히든 종목도 지금 제가 기관이 최근에 이제 이 항공 종목에 지금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기간만 보고 쫓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간이 한 발 앞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어떤 이 영업적인 실적인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적 발표가 올라올 때 저가 항공사들이 실적 발표가 이미 1분기 때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다 흑자 전환이야. 다 흑자 전환에 영업이익도 막 400%, 500% 엄청나게 달성을 했죠. 이제 성적표가 발표될 시점에 전에 주가는 반영해요. 실적 발표 날 주가 떨어져요. 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들어가 있어야죠. 오늘도 종목 오늘 좀 한 번에 하루에 여러 개를 팔았어요. 매도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올랐으니까 우리가 주가가 슈팅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고점에 있는 종목 들어가기가 쉬워요. 아직 아래서 빌빌거리고 있는 종목 들어가기 쉬워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소리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어차피 1분기에도 지금 이 실적이 최고치가 달성이 돼 있고 2분기, 3분기, 올해, 내년 계속해서 이 영업이익이 좋을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아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전망치가 다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사서 내년까지 들고 있어? 아니지. 먹고 빠지고를 반복을 해야 되는 섹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번 이 실적 발표와 또는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슈팅이 나오면 당연히 매도를 하고 다음에 재공략. 이해하셨죠? 자, 봅시다. 이제 차트를 볼게요. 이게 제주항공인데 제주항공도 이제 21평이 우상향하는 게 확인이 되었고 여러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1평을 한번 터치를 했다가 좀 조정을 받은 모양새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평이 우상향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막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1평과 61평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만날 때 시세 분출이 나와요? 아니요. 그 전에 나와요, 이미.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수급 굉장히 좋아요. 수급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지금 아까도 제가 여러 종목들 수급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다 좋아. 다 좋은데 어느 게 더 빨리 갈 건지가 관건이죠. 자, 비교해 봅시다. 제주항공이 어쨌든 지금 이 자리도 좋아요. 그런데 아직은 하락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되진 않았다. 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한 번 더 고점에 이렇게 다가가는 자리예요. 고점에 다가가는 자리라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 안착을 하면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은 종목입니다. 수급은 들어와 있지만 만약에 나 단타로 보고 들어갈래. 단타로 보고 그래요? 들어가도 돼요. 자, 어떻게 기준 잡아야 돼요? 121평 이거 검은색 선 넘지 못하면 여기서 저항 받으면 그냥 보내주면 돼요. 다른 종목으로 체인지해도 돼요. 그래서 이 종목도 괜찮다. 하지만 이름을 이제 내놨다는 거는 다른 좋은 종목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역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은요. 이 수급 보면 당장 갈 것 같아요. 이거 봐. 미쳤어. 무슨 기간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 야, 이렇게 들어왔는데 쟤 왜 아직도 차트 이러냐?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제가 수급 100% 수급을 따라가야 돼요. 뭐 수급만이 답이다. 이런 소리 안 하는 이유입니다. 기간의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은 오를 가능성이 조금 높을 뿐이지 무조건 가진 않아요. 근데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저쨌든 지금 합병 때문에 뭔가 합병이 완벽히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랑 일본 세 국가 승인을 대기하고 있거든요. 요 승인 대기가 이제 끝나고 확실한 승인이 떨어질 때 언제든지 추세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봤을 때 역시나 이 종목도 하락 추세가 유지 중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있다가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가까이서 보면 지금 21일평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골든크로스 나올 확률, 거기다가 241평 안착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도 좋다. 얼만큼? 중장기 스윙 이상이에요. 6개월 정도. 올해 안까지 보고 진입해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언제 어떻게 노란 톡방에서 신호를 드릴지 몰라요.
이 종목은 저는 아주 높게 치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당장 갈 수 있는 종목. 아까 그 제주항공, 대한항공보다 제가 이렇게 딱 펴봤을 때 우리 의외로 항공 종목들 많아요. 대한항공 빼고 LCC 저가항공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 이제 지켜봅시다. 자, 역시나 이 친구도 1분기 매출액 500% 이상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흑자전환, 순이익도 흑자전환,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했어요. 이 친구도.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거리 취약 노선이 이제 저가항공사들한테 이렇게 분배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탑승률이 90%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거리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요즘에 운임이 되게 비싸졌어요. 운임이 비싸요. 그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임이 왜 비싸졌을까요? 운임이 비싸면 얘네들이 마진이 좋아져요. 당연하지. 만약에 10만 원 주고 갈 거를 20만 원을 주고 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는 우리 그 인플레, 물가, 인플레와 플러스 유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저가항공사의 실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대형기 이 회사도 세대를 도입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화물 매출이 이제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면서 역시나 또 실적의 기대감이 빰빰빰 나고 있는 거죠. 자, 저가항공사인데 아까 제주항공이랑은 조금 차트가 달라요. 그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아까 약간 그래도 하락 추세에 이렇게 있었고 돌파 지점에 있긴 하나 이 종목은 주가를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자, 이 검은 선 뭘까요? 자, 이 검은 선 중요한 저항 라인이죠. 이 지금 이미 여기서 1, 2 고점을 갔어요. 그죠? 한 번, 두 번 쳤어요. 자, 고점을 많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올라가려는 힘은 강해집니다. 하방도 마찬가지예요. 하방이 만약에 지지라인이 여기 있어. 주가가 자꾸 여기 한 번 쳤어. 또 올라갔다가 또 쳐. 이거는 깨질 확률이 높아져요. 맞죠? 그래서 설사 이번에 여기서 또 저항받아? 그럼 여기서 매도하면 돼. 사실 여기를 돌파를 하더라도 이거 넘을 때 매도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짧게 보는 거예요. 왜? 얘 저가항공사니까. 저가항공사는 그때 치고 빠지고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중장기적인 접근은 대한항공이야. 대한항공이고 이런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탄력을 받았을 때 짧게 먹고 빠져나오는 약간 요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3고점 두드리러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역시나 이 종목도 기관들이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주항공이랑 이 종목이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사실 제주항공도 그 이제 하락 추세를 약간 돌파하려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차트 자리도 좋고 항공 전체적으로 이슈가 좋은데 오늘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 기관 수급. 제주항공은 기관의 수급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뭐 장 마감하고 딱 출발하진 않아가지고 뭐 사이에 뭐 10분 사이에 뭐가 있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관이 오늘도 들어오는 걸 보고 아, 이 종목으로 합시다. 라고 딱 집은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우리 앵커님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될까요? 힌트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거 다 알지 않겠어? 앵커님 아세요? 저 일부러 앵커님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너무 멋있다? 티셔츠가 너무 멋있다? 아휴, 다 아네. 그래, 그렇지.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그죠? 아이, 왜냐면 이 다 아네. 종목을 전문가님이 좋아하세요. 맞아요. 또 방송을 해봤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 종목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 우리 연구원님이 이 종목 또 가져가십니까? 아니, 저는 항상 이렇게 했던 종목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잘 알고 있는 종목이니까. 맞아요. 응.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지. 맞아요. 내가 생판 모르는 종목 도전하는 것보다는 많이 GP 빼먹어. 찍이면 100점 100승. 그럼. 그만큼 또 그렇지.
그만큼 수익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그렇죠. 확신이 있는 종목이니까 네. 이 종목 미다스 전문가님만큼 여러분께 수익을 잘 챙겨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항공주 안에서도 저가 항공주 이 종목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가시려면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꼭 수익 전략 챙기셔야 하고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면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 매수 매도 타점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필살기 종목과 또 특징 섹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공 관련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필살기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아니 전문가님 오늘 아니 요즘에 뭐 어깨가 무거우세요? 그런 건 아니시죠? 왜요? 아니 종목을 오늘 6개 수익 실현해 주셨어요. 아, 이렇게 너무 짐스러워서 내려놓고 싶어 막 이런 느낌으로 내려놓으신 건 아니죠? 아니, 오늘 저한테 유독 그 질문들이 많으신데 아니 너무 좋죠. 이렇게 네? 수익 실현 된 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아 이렇게나 많이? 그러니까 오늘도 다른 PD님도 저한테 오늘 왜 그 종목을 다 보내버리셨냐고. 아니 사실 좀 더 보고 싶은 종목도 있었는데 요즘 장세가 이제 기회 줄 때 보내줘야 되는 장세라고 아, 판단을 하고 박수 있고 칠 때 떠나보낼 수 있는? 이게 오늘 희한한 게 뭐냐면요. 오늘 방산, 건설, 어. 기계 다 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하나 때문에 갔다기보다는 연쇄작용으로 간 거거든요. 전쟁이라는 이슈 하나로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전쟁이라는 이슈 하나인데 이 이슈가 사실 어제 오늘 이슈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회 줄 때 털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2차 전지나 이런 섹터였으면 저 오늘 안 털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관련된 이슈는 기회 줄 때 특히나 저는 사실 목표가 못 찍은 종목들도 있었어요.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아, 여기 돌파할 때 또는 여기 저항 받을 때라는 거를 확인하지 않고 목표 주가 가기 전에 슈팅이 나오면 고민을 해요. 보통. 좀 더 벌까? 팔까? 그럼 기회 줄 때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건 이 기회라는 것 자체가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기회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 몇 거래일 중에 급등이 나왔다 함은 음. 그만큼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될 가능성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분할 매도가 사실은 가장 좋아요. 내가 만약에 거의 반 전업 투자자다.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을 수 있고 내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상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같은 날엔 사실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분할 매도 했다가 다음날 만약에 조정이 오면 조금 더 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갈 수 있는 포트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단기 매매라고 신호를 드리는 종목들은 단타급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한두 달은 봐야 돼요.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인데 슈팅 일단 매도 일단 기회 줄 때 일단 돈 벌어 놓고 다시 진입해도 되는 문제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수익 실현 해주신 종목이 6개나 되는데 정말 탄력적이었죠. 뭐 제이시언 시스템 3%도 넘고 뭐 10%의 종목도 있어요. 현대로템, LIG 넥스원, 삼성중공업도 10% 육박하는 종목이고 자 이렇게 모두 다 기회를 받을 수 있을 때 놓치지 않고 잡아가시려면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QR코드 스캔과 또 노란톡 검색 통해서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꼭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본격적으로 두 번째 필살기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강력한 테마를 형성한 테마 속의 테마를 또 형성한 한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얘가 연속성을 계속 또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1년 전과는 또 다른 모습인가? 이게 일단 물음표 첫 번째예요. 왜냐면 유라시아 철도 관련주까지 막 가져오면서 1년 전에 그랬다가 갑자기 폭삭 또 소리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근데 연속성을 가져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테마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생성이 될 때는
굉장히 세분화가 안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 옛날에 로봇 기억나시나요? 네. 로봇 같은 경우에도 로봇 몇 개 없었어요. 맞아요. 유진 로봇, 무슨 뭐 휴림, 그다음에 뭐 로보로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이게 네, 10개가 로봇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네, 10개가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테마성이 이제 조금 지속이 되다 보면 이 테마가 세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 로봇주로 끼게 되면서 이제 AI 로봇 쪽, 무슨 뭐 기계 로봇 쪽, 얘는 장비 쪽, 얘는 무슨 뭐 솔루션 쪽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는데 지금 재건이 그래요. 전쟁하면 옛날에는 방산만 갔었죠.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사실 뭐 한두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딱 뭐라고 제가 말을 딱 정의를 내리긴 어려웠지만 재건 기계가 왜 갔어요? 건설 왜 갔어? 어떻게 보면 재건 하나예요. 네. 근데 옛날에는 재건하면 몇 개 없었어요. 데모. 뭐 테마주 몇 개 있어요. 네. 대장 그 테마주들. 요즘 그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친구들 다 가요? 안 가요. 또 바뀌어요. 특히나 테마주는 특징상 이제 아이돌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번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가라앉았을 때 다른 친구로 바뀝니다. 바뀌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제가 테마주를 접근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물리면 답이 없어. 근데 오늘 한참 기다려야 돼. 이렇게 또 특징 그런데 이 테마를 가지고 기업 펀더멘털이 튼튼한 종목이 있으니까 갖고 왔죠.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막 알루미늄 무슨 뭐 저도 한 번씩 그거 접근하죠. 리튬은 제가 접근을 해요. 왜? 2차 전지라는 재료가 있으니까 리튬이 한 번 수익 실현을 못해서 물리더라도 2차 전지 뜰 때 같이 가는 확률이 높아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접근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뭐 식료품, 비료 그런데 그런 테마를 가지고 기업의 엄청 탄탄한 비전도 괜찮은 이런 종목이 있으면 접근을 하겠죠. 그래서 건설과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필살기가 재건인데 물려도 걱정 없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른 볼까요? 자, 봅시다. 얼른 봅시다. 자, 얼른 볼게요. 그러니까 재건이 요즘에는 이제 세분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확대라고도 봐야 돼요. 옛날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러면은 중장비, 뭐 그냥 건설 기계 뭐 요 정도. 그러다 조금 이제 네옴시티가 나오면서 건설이랑 이제 같이 합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재건 이슈가 나오면요. 건설 회사들이 요즘엔 더 잘 가요. 물론 시총 크고 아직 그 대형 건설 종목들은 아직은 잠잠합니다. 아직은 잠잠해서 테마성이 조금 더 짙은데 결국에는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섹터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제가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전쟁이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어디가 우세하다 여기가 강하다 막 이런 얘기가 오가지만 결국에 종전이 됐을 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봅시다. 기존에 있던 환경들이 다 파괴되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는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다는 건데 한 국가가 경제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산업이 있어요. 뭘까요? 제조업일까요? 우리나라도 새마을 운동 겁나 했을 때 건설입니다. 건설이 그 나라의 어떤 큰 부흥기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커다란 좀 트리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건설 산업이 부흥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경제가 좀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돼요. 그러니까 즉 종전이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거대한 보물창고가 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전 세계 지금 뭐 이번에 언제지? 6월 21일에서 6월 22일 날 런던에서 지금 이번에 재건회의 이번에 이거 개최하는데 지금 다 여기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규모가 1000조가 넘으니까. 1000조가 넘으니까. 이거는 한 국가에서 다 감당을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이 장관들이 외교부 장관들이나 우리나라는 국토부 장관들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죠.
전 정부가 전 국가의 전 세계 국가들의 정부가 지금 다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규모예요.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덩이는 점점 더 커지겠죠.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한 거지만 러시아라 지금 뭐 신냉전 체제라고 하더라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금 러시아랑 중국이랑 같은 이런 편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에는 러시아도 뭐 서방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재건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이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덩어리예요. 이 말은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재건 관련주를 들어가서 종전할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만큼 장기적으로 재료가 살아있는 섹터다. 이 섹터도 결국에는 한 번씩 우리가 울거먹고 빼먹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재건하면 테마주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대가 되고 세분화가 되면서 하나의 섹터로 좀 자리 잡는 지금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요 재건뿐만이 아니라 이 자원의 중요도라는 게 뭐냐면 결국 뭐 무슨 전쟁 때문에 원자재 올라가고 그다음에 친환경 때문에 2차 전지 광물,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데 광물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자원이 지금 수요가 엄청 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요 재건, 네옴시티 요거 다 이 재건 사업, 이 자원 결국엔 땅을 파야 돼요. 결국엔 땅을 파야 돼. 그러니까 건설 기계랑 건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재료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대한항공처럼 장기적으로 박아놔서 이렇게 쭉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먹고 빠지고는 아직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제 시점입니다. 만약에 네옴시티가 뭔가 확정이 돼서 원전처럼 하나의 산업으로 딱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때는 건설을 장기적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건 차후의 얘기.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래서 삼부토금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고 빠지고 해야 되는 때는 사실 이런 종목들이 좋아요. 시총도 근데 이 삼부토건은 시총이 낮은 종목은 아니에요. 7천억은 넘거든요. 근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이슈가 많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저 나와서 또 종목 안 좋은 얘기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고 잘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슈팅이 나오는 건 급등은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제가 오늘 이거 잠깐 갖고 온 거예요. 잠깐 갖고 온 거고 물려도 걱정 없는 종목들. 자, 가봅시다. 이 종목은요 국내 최대예요. 일단 덩이는 크다는 얘기겠죠. 덩이는 큰 기계회사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왜 중요할까? 아니 기계회사인데 왜 전기차 시대랑 뭔 상관이죠? 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광물이요. 지금 더 중요해졌어요. 그 내연기관차랑 비교했을 때 이 2차 전지에 들어가야 할 필수적인 광물이 6배가 늘어요. 차 하나에. 그래서 지금 우리 막 뭐 리튬 이온 전지, 뭐 니켈 전지, 뭐 무슨 전고체 배터리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 광물은 결국엔 언젠간 고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대체하려는 무언가 연구나 어떤 이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어찌됐든 6배가 필요해요. 내연기관차보다. 그래서 이 수요가 확 늘면서 이 기계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게 크게 대두되진 않았거든요. 크게 대두되지 않았는데 이 수요 확대가 조용하게 꾸준히 지속 중입니다. 특히나 이 선진국들이 보통 우리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 증권시장 쪽에는 선진국으로 안 쳐주거든요. 안 쳐줘요. 안 쳐주기 때문에 이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인프라 투자를 받게 되면은 가장 먼저 건설회사랑 이 기계회사들이 조금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확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국내 최대이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하다. 일단 요거 하나 입력하시고 상승 추세 좋죠? 상승 추세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2조가 넘어요, 시총이. 시총이 2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 보면 급등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 꽤 있는 만큼 조금 기간은 조금 필요한 종목이에요. 시총이 2조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을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그래서 물려도 걱정 없는 종목을 가져온 거예요. 사실 이 종목은 재건의 테마주라기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재료가 조금 있어요. 재료도 있고 건설도 있고 LNG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갈 수 있는 재료들이 많고 제가 이거 딱 보고 자리 나쁘지 않은데 라고 했던 이유는 이게 확대된 게 있나? 확대된 게 없네. 자,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5월 말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5월 말에 급등이 나오고 약간 이제 조정 중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격 조정이 오냐 위로 가느냐인데 지금 옆으로 누운 만큼 저는 위로 슈팅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왜? 기관의 수급이 요렇게 빵빵하니까. 요렇게 빵빵하니까. 자, 이게 지금 시총이 2조짜리라 그랬어요. 시총이 2조짜리인데 기관이 가져가는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놔뒀을 때도 압도적으로 기관이 많이 담았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진짜 고점이고 슬슬 이제 약발이 떨어져 간다? 라고 판단이 들면 기관이 그러니까 연속적인 매수세를 조금 늦추거나 뭔가 좀 관망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연속적인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시간 조정이 있을지언정 위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가져온 종목입니다. 아마 이 종목은 앵커님은 모를 것 같은데. 네. 한 글자 힌트 아니면 약간 대기업? 대기업 힌트가 들어가나요? 대기업 회사 이름이 들어가나요? 네. 대기업 회사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러면 막 던지면 뭐 나오겠지. 그 중에 하나는 그럼 나올 나오겠지. 것 같은 현대기계 현대 치면 엄청 많이 나와요, 종목. 그러니까요. 우리 PD님은 아시네. 우리 PD님은 방금 얘기했어. 피디님 방금 뭐라고 하셨지? 못 들었어요. 비밀, 제가 비밀, 말하는 비밀. 걸 못 들었어요. 자, 우리 그래요? 자, 그러면 힌트 힌트. 그 종목명 앞에 영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우리 노랑톡방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을 거야. 그죠? 아신대요. 노랑톡방 분들은 아셨대. 이미 그래서 나왔대. 사실 그게 중요하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알게 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좀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재건 테마 안에서 건설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하나의 섹터로 자리 잡는 구간이다라는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이 안에서 오늘 상한가 도달한 삼부토건 이 종목 관련해서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좀 더 상세하게 종목 관련한 이야기도 해주신다고 했고 대체 이런 종목은 또 어떻게 나는 또 어떤 포지션 안에서 전략을 챙겨가야 될까 좀 궁금하시다면 또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고 필살기 종목은 일단 국내 최대 종합기계 회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종목 앞에 알파벳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알 수 있겠고 재료가 정말 풍부한 종목입니다. 펀더멘털 좋고 상승 추세 가져가고 있는 차트상으로 상승 추세 가져가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겠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또 장중에 드리는 타점 신호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 항공 관련주였죠. 일단 전문가님이 또 포인트 잡아주셨던 게 짧게 공략하기 위해서 저가 항공, 또 길게 보기 위해서 대형 항공주 보기에 항공 섹터 꼭 봐야 된다. 지금부터 타이밍 좋다, 봐야 될 섹터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항공 섹터도 전문가님과 함께 전문가님만이 이 종목은 더 잘 잡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함께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식오락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